우리 저기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원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초의회 폐지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정유선 전 강원도의원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같은 날 두 번씩 인사를 하게 되네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좀 지난 시간에 제대로 끝나지를 않고 네. 마무리된 것 같은데 강대규 변호사 좀 이야기가 좀 네. 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정당 공천제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그렇죠.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했는데 네.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의원 공천은 중앙당에서 하고 그리고 시도의원 공천은 사실은 시도당에서 합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줄서기 논란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실질상은 그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각 뭐 동이나 읍면 동리에 있는 그런 시군 의원 후보자들의 성향을 잘 모르니까 당협위원장이나 현직 국회의원한테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 의견이 들어가면 그게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본인의 구상과 또 그 정당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의왕시에 있는 박현호 의원이라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네. 자기는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됐지만 하지만 정당과 너무나 맞지 않는 날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이 됐고 거기는 지금 그 의왕시 의회가 7명이 정수인데 3명이 민주당이고 4명이 국민의힘이었다가 이분이 탈당해서 이분이 무소속으로 지금 캐스팅 봉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 되게 젊은 최연소 의원이었거든요. 29에 당선돼서 네. 그런 의원인데 이런 사례가 있는데 또 실무적으로 좀 더 들어가자고 하자면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또 그러니까 시군 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당에 잘 보이는 방법으로 당원을 얼마를 모집해 오냐 이제 이 문제인 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당원을 모집해 오는 것이 당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대선하고 그렇죠. 연결이 되는 것이고 네. 뭐 이렇다 보니까 그 기초 의원들이 견제나 감시 혹은 예산, 조례 제정보다는 정당의 업무에 너무 매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요. 처음 제도가 시작됐을 때는 2006년에 5.3일 선거로 처음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2010, 2014, 2018, 2021까지 선거인데 2006년에 처음 시작될 때는 기초의원들 가번, 나번, 다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가나다가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씨면 가번, 예. 최씨면 다번, 뭐 하시면 라번 뭐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당협위원장이 가나다번에 대해서 입김을 작용할 영향이 없었는데 2010년 선거부터는 자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 어떤 당협은 뭐 제비뽑기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당협은 그냥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하기로 하고 했는데 2014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정당 상관없이 모든 당협위원장들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가번, 나번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가번은 당선되고 나다번은 탈락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면서 이게 폐단이 좀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자, 근데 계속해서 좀 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좀 지난번 최근에 끝난 이제 총선에서 선거운동의 국회의원 선거인데 기초의원들이 나와서 동원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지나다니면서 인사하면서 선거운동을 도대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원된다라는 시각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번영연합회 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근데 기초 의원이라고 하면 나의 읍면동에 주민들이 가서 일을 하라고 뽑은 것인데 이것이 주민들의 의사 표시가 대선까지 이어지냐 혹은 총선까지 이어지냐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대선이 0.73%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0.35 정도만 마음만 바뀌어도 대선 결과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과정에서 나는 이 기초의원이 정당을 보고 뽑지 않고 사람을 보고 뽑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어서 뽑았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대선 캠프에 가서 너무나 일을 하고 있고 혹은 총선에서 내가 바라지도 않은 후보로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괴리감을 느껴진다라는 그런 시민들도 있고요. 기초의원들을 사실 내밀하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좋고 하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에 무박 3일 뭐 무슨 밤새 운동하고 막 합니다. 요게 이제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고 또 반대로 처음 기초의회에 들어올 때는 정당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하겠다 들어왔다가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아예 세뇌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보수 진보의 양 진영의 세뇌가 돼서 아 저쪽 진영은 절대 당선되면 안 된다. 이래서 또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어떠한 경우든 지역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 정당은 권력을 잡는 것이 정당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정치가 시민들에게 유익하도록 그 결국은 정당의 정강과 정치 철학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것 같지만 민주당의 옷을 입고 나와서 공천을 받고 뛰는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간에는 차이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정당의 정책과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은 정당 정치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00%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말 진심에 우러나와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죠. 어떤 거냐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갈등이 있겠죠. 의원이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민원을 들어야 돼. 근데 선거 기간이야. 그럼 여기를 갈 것인가 여기를 갈 것인가 일 때 여기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를 가는 순간 다음번 공천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왜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런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일 잘하라고 우리 동네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괴리감이 느껴져. 왜 맨날 저기 당에 가서 선거운동만 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군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원주 시민, 강원도민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러면 시도의원의 이름은 아예 모른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내가 어떤 정말 그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동네의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는 의원이 돼야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정당 공천제 아래에서는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정당 공천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에서는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럼 정당 공천제 폐지가 답일까? 사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이 정당 공천제 그리고 뭐 그 총선에도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본인들의 이제 선택이니까요. 그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시민들이 얼마나 보고 나중에 또 평가를 하실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당 공천제 폐지는 누가 해줘야 되냐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돼요. 안 하겠죠? 그럼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저는 공천이 당이 어려워서. 어려워진다고. 중앙당에서는 그런 식을 갖고 있고 정당 공천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 2006년 5.3일 선거에는 새롭다, 신선하다. 야, 우리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 후보들 누군지 몰랐는데 당이 이렇게 후보들을 스크린을 해주는 거 아니냐. 야, 무소속 후보가 한 20명 나올 수도 있는데 공천제를 하니까 한 3명으로 줄어드는구나.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을 당이 스크린을 했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정부의 이제 불비와 정보의 미비로 인해서 이러한 공천제를 도입을 한 건데 지금은 모바일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뭐 AI가 나오고 막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사람 한 명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냥 인터넷에 이름만 넣으면 나오는 것이 그런 세상인데 정당 공천제를 그런 스크린이 꼭 정당이 필요한가? 국민들 스스로가 의식이 높아지고 과학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가 스크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립니다. 저는 정당 공천제는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단언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저희 교육을 많이 하는데 가서 만나보면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대신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나는 정당을 선택할 수는 있다. 나는 내가 정당인은 아니지만 내가 민주당이나 국힘은 아니지만 나는 적어도 민주당을 지지해. 아니면 국민의힘에 더 가까워. 이렇게 내가 출마한 이후에 정당을 선택하는 표방하는 정도를 가져갈 수는 있죠. 그러면 네. 시민들이 오히려 판단하는 데는 쉬울 수 지금 있죠. 교육감 선거는 사실 그 후보자분들께서 서로 색깔을 알아서들 나눠서 네, 하시잖아요. 보라색, 하얀색 뭐. 하시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또 그런 방법도 괜찮을 예, 것 근데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이제 문제인 건데 예. 시장과 시의원을 같은 날에 뽑고 군수와 군의원들 같은 날에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한 그러한 전체적인 여론의 방향, 그 색깔 방향대로 한 번에 빨간색으로 확 갔다가 또 한 번에 파란색으로 확 갑니다. 네. 결국 시장과 시의원이 같은 당이고 군수와 군의원이 같은 당이면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정당 공천제를 폐지를 하던가 혹은 시장과 시의원, 군수와 군의원을 다른 날에 뽑아야 됩니다. 2년씩 이렇게 교차하면서 뽑던가 그쵸. 네. 이러한 좀 개혁적인 것을 지금은 국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공천제를 폐지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그게 아닐 때는 엇갈려서 뽑는다 하더라도 선거구제 개편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광역의원과 그리고 네. 국회의원 선거는 그 소선거구제를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어서 한 선거구에 단 한 명만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번영회에서 주장하시는 게 그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광역의원을 양원제로 도입하고 강력의원의 수를 넓히자라고 얘기하는데 강원도의 광역의원을 보면 6대에 44명이었거든요. 네. 이 중에 한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수 쪽의 한나라당 소속. 7대 때 41명 역시 한두 명, 그것도 비례까지 포함해서 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나라당. 그리고 그 8대, 9대 이럴 때는 8대 때는 어느 정도냐면요. 8대 때는 그러니까 23명이 그 국힘, 그러니까 이때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네. 네, 자유한국당. 이 이름이 자꾸 그랬을 바뀌어갖고 거예요. 네. 헷갈려요. 새누리당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새누리당이었던 네. 것 같아요. 9대 때는 또 45명 중에 35명이 자유한국당이었는데 10대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이 47명 중에 36명이 민주당. 근데 11대 때는 더 심각합니다. 49명의 의원 중에 도의원이 42명이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6명이에요. 쏠림 영상이 엄청 있다. 맞아요. 이러면 어떤 그 의회의 견제 감시라든가 협치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은 구조를 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광역의원들 선거는 정당 중대 공천제를 선거고. 폐지한다 그러면 다 빨간색으로 가지고 나오면은 누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균형이 나중에 맞지 않아질까요? 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그때는 아마 소신껏 그렇죠. 일을 하시는 예, 분들이 할 늘어날 수가 거예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소신껏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선택받아야 하니까 더 열심히 할 가능성도 예. 있죠. 네. 저희 두 분을 모시니까 지금 질문 2개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2개 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자, 요거를 전제로 한번 볼게요. 네. 기초의회가 없어졌어요. 네. 이제 없어진다. 이제 국회에서 다 이제 해가지고 네. 없어진다. 이제 곧 없어질 거다. 결정이 난 상황에서 그러면 이 기초의회가 없어지는 것에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될까를 고민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뭐 이통장 뭐 협의해서 뭐 대표를 별도로 뽑던가 뭐 주민자치위원들에서 대표를 별도로 뽑던가 뭐 할 수도 있고 또 혹자들은 시험을 통해서 뽑자. 정부 감시직을 국민의힘에서 PPAT를 도입을 해서 문장 해석력에 대한 기초적인 시험을 봤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아예 시험으로 뽑자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당성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우리 그렇죠. 국민과 시민들이 뽑기 네.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직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은 좀 곤란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예 이거는 뭐 완전 상상 속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기술력의 발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의민주주의 아니 A가 아니라 AI가 아니고 지금 대의민주주의 시절이잖아요. 예. 아예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초단체가 한번 생기는 건 어떤가. 지금 결국에는 조례를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요거를 일부라도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뭐
구역이 좀 시범적으로도 있어서 과연 그러면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지 혹은 더 낮아질지는 모릅니다. 네.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도 좀 건강한 고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기초회를 폐지하고 당장 뭘 대체하자 여기에서는 저는 답변을 명확히는 못 드리겠어요. 아, 예. 의원님. 저는 당연히 지방의회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 분권은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의 만약에 가치이기 없어진다 때문에. 결정이 났으면. 그러면 의회가 하는 네. 일이 뭐냐면 조례제정, 그다음에 주민 대표의 네. 역할,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이런 건데 이걸 누가 할 것인가가 남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기초의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예산의 문제예요. 예산 낭비다. 무보수 봉사직이다. 예. 왜 무보수로 봉사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역할들을 무보수 봉사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주민 대표, 주민자치 뭐 위원이라든가 번영회에서 누가 나오시든가 그럼 이분들은 시간과 경제력이 아주 여유가 있으신 분 아니면 주민을 대표할 수 없죠. 그러면 주민의 대표를 다양한 계층과 계급이 존재하는 주민의 대표를 이런 분들만 하신다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그분들은 누가 견제 감시할 건데요? 그거는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도 거의 1년에 2천만 원씩은 받아가셨던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상수당, 네. 예, 네. 혹은 뭐 조례 회의비. 제정수당, 네. 회의비 뭐 이 정도는 뭐 예. 받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했죠. 겸직금지가 맞아요. 없어가지고 그렇죠. 자기 네. 사업을 네. 하면서 외로 왔다 갔다 가지고.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날 많이 네. 약주 드시면 의자가 편하거든요. 거의. 저 오히려 좋더라고요. 차라리 그 급여는 현실화 시켜 주시고 네. 그리고 겸직을 금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네. 그 성과를 낸 것이 제도적으로 평가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지방 정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끝 질문이 될 것 같은데 1분 반씩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기초의원들이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성명서에 암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현실이잖아요. 네. 기초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많았었고 그 일부 주민들은 돈 아깝다 없애라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기초의회가 어떻게 좀 변화가 돼야 될지 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먼저 하세요. 아, 네. 네. 제가 좀- 시간을 길게 쓸 네. 것 같아요. 명확한 것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성명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해외 연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초 의원님들 해외 연수를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내에 모 지방자치단체에 기초 의원 해외 연수 심의위원이에요. 네. 저는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지거든요. 이분들이 비행기표를 끊고 와서 심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 저는 그러면 반대표를 던져요. 예.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냐? 제가 의원님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개별적으로 가시던가 뭐 한 몇 명씩 꾸리고 가셔서 연구를 하고 오는 건 되는데 친한 의원들끼리 같은 정당끼리 혹은 상임위끼리 우르르 공무원들 수행 공무원들 껴서 단체 관광성 외우는 진짜 가지 마시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반대표를 계속 던지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이 찬성하면 또 가야 됩니다. 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의원이 동료 의원이 해외 연수를 간다 그래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이 다 평가를 할 겁니다. 네. 예, 의원님. 해외 연수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그거는 다음에 한번 네. 시간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1분 30초 만에 못 하고. 다만 이제 그 지방자치가 30년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하시더라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에는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고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우리 지역의 원주시, 춘천시, 그다음에 양양군 이런 기초 단위, 그다음에 강원도의 예산을 사업을 우리 지역에 맞게 만들고 조례를 발의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세세히 발로 뛰어서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 지방 의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뽑힌 그래서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지방 의원이 10명 중에 3명만 30%만 네. 있어도 정말 살기 좋은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의원님들이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표해서 욕을 먹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지방의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도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방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부하시라. 전문성을 키우시라. 예. 해외 연수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하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서 네, 저는 그렇게 지방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자, 오늘 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